한 곳이라도 수문이 개방되면 도시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분담해 동시에 각기 다른 수문을 맡게 됐었습니다. 이번 화는 각자가 맡은 전투 파트로 나누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제로에서는 보기 드문 서비스신 같은 프리실라의 환복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전투용 드레스는 움직이기 편하도록 다리가 드러난 간소한 복장이었는데 뒤에서는 에밀리아도 마찬가지로 웨딩 드레스를 찢어 비슷한 형태로 개조했습니다. 프리실라는 상대가 반드시 비어있는 도시청사를 습격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프리실라는 알없이 전투에 나가니 알데바란을 지략가인 아나스타시아에게 맡깁니다. 프리실라는 알데바란을 기사, 광대로 두었지만 프리실라에게도 속을 밝히지 않는 알데바란을 신용하는지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리실라는 아나스타시아를 떠봅니다. 호시는 전부터 무언가를 숨기는 기색이었는데 프리실라는 이를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잔재주 없이 정면으로 가겠다는 프리실라. 그렇게 산만하던 릴리아나가 키리타카의 안부를 걱정하며 얼굴을 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릴리아나의 근심 걱정을 눈치채는 프리실라였는데요. 프리실라는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2화에서 스바루를 따라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에밀리아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밀리아가 레굴루스에게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이후 스바루는 구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있습니다. 릴리아나와 키리타카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가수와 후원자입니다. 키리타카의 호의에 릴리아나는 보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키리타카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지난 화에서 키리타카의 진혼가 얘기까지 할 정도로 릴리아나는 그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있는 릴리아나는 키리타카가 살아있을 거라는 말에 다시 텐션이 오릅니다. 앞에서 릴리아나의 개인적인 장면이 있었고 뒤에서는 바로 시리우스가 갑자기 등장해서 지나치기 쉬운데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5화에서 키리타카는 10인회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틀림없이 마녀교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화에서 프리실라는 마녀교가 10인의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그 말은 즉 마녀의 유골의 위치를 아는 10인회를 마녀교가 확보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프리실라에게 그런 놈들이 누구냐고 묻자 얄궂게도 그 타이밍에 시리우스가 등장합니다. 프리실라의 추측이 맞다면 10인회를 공격한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세륙을 맡기로 한 가필과 비렐름. 비렐름의 말대로 선대 검성 테레시아는 백경 토벌 때 전사했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어 백경을 토벌함으로써 원수를 갚았다고 생각한 비렐름이지만 누군가가 테레시아의 시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미는 비렐름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테레시아는 선대 검성으로서 사람들을 지켜왔었지만 낡아버린 검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웠는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 검기원가의 주인공들이 뜻하지 않은 적 사이로 재회하게 된 상황은 가필에게도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가필에게도 전해지고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미미를 구하려면 사신의 가호를 가진 여검사를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이어 8팔이라고 알려진 볼라키아 제국 최강의 검사 쿠루강의 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필은 처음에 당황하다가 쿠루강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추측만 했던 전설 속 인물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고 강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측정해볼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가필에게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묘사됐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비렐름.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이 공격은 유효타를 먹이려는 게 아닌 로브의 후드를 벗겨내어 그 안에 숨은 용모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묘사됩니다. 예측만 했던 마녀교도의 정체가 정말로 테레시아임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회상만으로 등장하던 그녀가 본편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테레시아는 우리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공식 설정에 따르면 비렐름은 현재 62세입니다. 대정벌은 15년 전의 일이므로 테레시아가 죽은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작가 또한 테레시아의 외모를 언급하며 더 젊어졌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젠가 라고 복선의 여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시체의 모습이 전성기의 테레시아였는데 신체 능력도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은 비렐름이 테레시아의 후드를 벗겨낼 일은 없었을 겁니다. 가필과 비렐름의 대화 중에서 애니에서 스킵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검을 맞대본 결과 검성과 8팔,
둘 다 전성기 이하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비렐름은 전성기 시절의 둘을 상대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회자되는 전설의 주인공들, 가필은 이미 그들에게 2번이나 밀렸습니다. 본래 투신이라고도 불렸던 쿠루강에게 상대가 될 리 없습니다. 엘자의 환영까지 보이며 전세가 불리해진 가운데 처음부터 카펠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가짜 육체, 거대한 고깃 덩어리가 가필에게 떨어집니다. 한편 레굴루스가 재주가 검밖에 없는 녀석이라고 비꼬자 라인하르트도 너는 용검이 반응하지 않는다며 품격 있게 받아칩니다. 검성의 대답에 레굴루스의 기분이 불쾌해지고 스바루는 옆에서 배를 부여잡고 웃고 있습니다. 다만 용검이 뽑히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엘자 상대로 용검이 뽑히지 않았던 것을 본 스바루는 이번에도 그게 사실임을 알고 있었죠. 레굴루스는 선제 공격을 하고도 라인하르트가 반격을 하려 하자 비열하게 인지를 내세웁니다. 스바루와 라인하르트를 악마라고 말하는 레굴루스가 진심으로 억울해 보여서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에밀리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라인하르트가 단 한 대만 맞아주는 걸 내겁니다. 레굴루스의 힘을 몸으로 맞받기에 초조해하는 스바루. 라인하르트는 사망 플래그 대사를 말하고는 보이지 않는 참격에 치명상을 입고 그대로 사망합니다. 세계관 최강자인 라인하르트가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레굴루스의 충격적인 인성. それはおかしいな。 죽었던 라인하르트가 부활하는 데에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계관 최강자이자 수많은 가호를 가진 라인하르트는 딱 한 번 부활할 수 있는 불사조의 가호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죽어도 속 불사조의 가호 같은 후속 가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라인하르트가 또 죽는 건 사양이라고 말하자 스바루가 알게 모르게 공감하는 소소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검성의 일격을 맞은 레굴루스는 역시 멀쩡했습니다. 스바루가 무적의 원리를 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하자마자 라인하르트가 레굴루스를 맞는다며 공략법을 부탁합니다. 184번을 비롯한 아내들은 라인하르트마저도 레굴루스에게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사용한 전심의 가호는 릴리아나와 같은 것으로 가호가 반드시 한 존재에게만 깃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이하게 검성의 가호는 당대 검성에게만 계승됩니다. 애니에서 생략되었지만 라인하르트는 레굴루스가 돌이나 모레아를 사용하는 것을 간파해내고 그에 대한 대책이 화면에 나오는 진공파입니다. 스바루가 준비한 작전이 무엇인지는 다음 화에 이어지겠습니다. 복원을 맡겼던 예지해설을 찾으러 간 오토는 불행하게도 또 한 명의 폭식과 마주치게 되고 그곳에서 대치하고 있던 펠트와 용병단 백룡의 비늘과 합류합니다. 오토가 폭식이 최소 2명이라고 짚고 라이가 긍정하는 것은 폭식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가스통이 결혼한 것으로 짐작되는 펠트의 대사였습니다. 미혼모인 아내와 아이에 대한 것은 단편집에서 다뤄지며 순탄하지만은 않은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램의 기억을 먹은 영향으로 스바루를 영웅이라 부르는데 라이는 미식가를 표방하는 폭식으로 맛이 진한 인생을 식사하고 싶어합니다. 정작 이 말을 한 로이는 악식을 표방하며 무엇이든 먹는 식사 방법을 추구합니다. 작가는 라이의 이러한 행동들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램의 기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바루가 다음 식사 타겟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램과 함께했던 따스한 햇살과 대비되는 푸른 달빛은 고조되어가는 폭식의 광기와 더불어 점점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라이는 오토가 상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격분합니다. 추가로 펠트의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는 거겠지 라는 애니 오리지널 대사까지 있었는데요. 라이의 과거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아 상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불명이지만 어렸을 때 노예로 자랐었다면 그로 인해 노예 상인에게 반감을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바꾼다는 대사가 있었으며 추후 과거가 나오고 나서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전령의 가호를 이용한 수룡의 지원과 함께 폭식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편 다른 폭식 로이를 맡게 된 율리우스와 리카드, 이 부분에서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율리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었는데요. 지난번 폭식에게 이름을 대지 말라는 아래 조언 이후 가명을 사용하며 피했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이름을 밝힙니다. 원작을 보면 진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율리우스가 예의 바르게 이름을 밝혔다. 리카드에게는 생사가 걸린 장소에서 관철할 의리 따위 전무하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최후의 기사 율리우스가 이름을 밝히고 쓴 엘크라우 젤리아는 율리우스의 최대 화력 마법입니다.
상대를 바로 죽일 각오로 자리에 임한 만큼 특유의 기사도가 위험보다 앞섰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율리우스의 기술을 받기 전 로이가 하는 말에 율리우스가 당황해하는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투 인원이 있는 도시 청사를 카펠라가 습격하면서 이번 화가 끝이 납니다. 비어있는 도시 청사를 습격한다는 것은 초반에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스토리가 이어지며 도시 청사의 상황도 앞으로 더 나오겠습니다. 9화는 본격적인 반격편의 서막이었는데 작화는 물론 전투씬의 퀄리티도 올라간 것 같아서 기대 이상이었고 내용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알찬 화였습니다. 이상으로 9화 리뷰를 마치며 다음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